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런 전자기기를 장시간 같은 자세로 오래 사용하다 보면 누구나 어깨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어깨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흔하게 올 수 있는 어깨 통증 없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TV는 물론이고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신데요.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 거 아시죠?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어깨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려 보면서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또 한번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어깨 건강 지킴이 주홍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현재인의 고질적인 통증 많습니다. 허리 통증도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깨 통증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히 이제 집안일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 어깨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에도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깨 통증은 되게 흔한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도 많고, 네. 그래서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파열되는 회전근개 파열, 네. 그리고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극상근 건염. 네. 그다음에 어깨가 이제 주변 구조물들과 이제 움직이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충돌 증후군, 그다음에 이제 석회가 침착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석회성 건염, 그다음에 어깨의 그 물주머니에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윤활낭염, 그리고 상완 이두근 건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질환인데 오십견. 흔하죠. 이제 네. 어깨가 이제 굳어지면서 아프신 그쵸. 거죠. 그다음에 관절염, 그다음에 견쇄관절 질환. 그리고 어깨 부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깨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목에서 목 디스크로 인해서 눌려서 어깨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10가지 질환인데 이 중에서 6가지가 다 회전근개와 관련이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회전근개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어깨 통증이 어떻게 보면 주범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가 정확하게 어깨 어느 부분일까요? 회전근개는 말 그대로 어깨를 회전시키는 근육의 덮개라는 뜻인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깨를 좌우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다음에 어깨를 몸통으로부터 이렇게 안정적으로 부착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구조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구조물은 이제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동적이면서도 이제 안정화시키는 어떤 역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병이 쉽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진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게 초음파 사진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MRI, MRI 사진인데요. 사진이구나. 네네. 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그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파열된 걸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MRI를 관찰을 해보면 이 힘줄이 파열되고 주변에 염증까지 생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어깨는 회전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근개가 어떻게 보면 좀 망가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원인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지찰하고 검사하고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세요. 그러실 것 네. 같아요. 뭔가 찢어졌나요? 네, 약간 그렇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회전근개라는 그 힘줄 자체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를 움직이는 역할도 하고 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역설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구조물들이랑 충돌을 일으켜서 잘 파열이 되고 네.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거의 다 퇴행성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주변 조직과의 마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파열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네요. 이제 많이 네.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렇습니다. 얇아지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젊은 층에서는 사실 퇴행성보다는 운동 중의 손상으로 인해서 파열이 잘 생기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견봉이라는 그 어깨 주변 구조물이랑 자꾸 회전근개는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퇴행성으로 많이 파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면 느껴지는 이제 증상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통증이 있을 것 같고 통증 외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회전근개가 좀 망가졌는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회전근개는 일단은 힘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게 이제 힘줄이 더 자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팔을 특히 이렇게 들 때 들어 올릴 통증이 때. 생기게 되고 또는 네.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줄이 이제 자극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염증이 심하게 되면 그러면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아도.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자가로 이제 자신의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네네. 우리가 깡통 비우기 검사라고 하거든요. 깡통 비우기 검사.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영어로 MT캔 테스트인데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 조금 부자연스러운 말이 돼버렸는데 네네. 일단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아픈 쪽을 드시고 엄지를 이렇게 위로 한 다음에 위로한 다음 팔을 그다음에 한 들어 올린 30도 정도 상태에서. 이제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 아래로 내린 이 상태가 회전근개의 힘줄이 가장 많이 부담을 받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했을 때 이 네. 자세 자체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에 통증이 많이 느껴지신다면 네.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좀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와서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비트는 저도 약간 되는 거 맞나요, 원장님?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되는데 네. 조금만 더 팔을 약간 벌리셔서 더 벌려서 30도 정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앞이 아니고. 네. 자,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이게 자세가 뭔가 좀 불편하고 어딘가에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가 이제 안 좋은 원인 중에 하나인 회전근개 파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검사 한번 따라해 봤고요.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지만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깨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회전근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단이 됐을 때 어떤 치료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사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흔히 발견되는 또 소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경미한 파열이 있지만 검사상 하지만 통증이 느껴지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제 생활에 불편감이 없다면 굳이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무증상성 회전근개 파열도 많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파열이 좀 진행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게 뭐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을 야기시킬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 이유가 네. 우리가 이제 지퍼 효과라고 하는데
지퍼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열기가 힘들지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별로 힘을 안 줘도 이 지퍼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확 열리죠. 네, 그래서 아. 회전근개 힘줄도 그런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파열되기는 힘들지만 네. 한번 파열이 진행되면 이제 그 파열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회전근개가 좀 파열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그러면 빨리 뭐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이제 회전근개 힘줄이 이제 많이 파열됐을 경우에는 봉합술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봉합술을 하게 되면 한 6주 정도를 아예 이렇게 붕대로 고정을 시켜서 움직일 봉합술을 수가 하고 없군요. 나서 그러면 우리가 모든 관절은 안 움직이면 굳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고정을 풀어도 또 이제 그 2차성 오십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하더라도 재파열되는 비율이 한 10에서 15%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매우 심각하지 않다면 네. 일단은 수술하기 전에 비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회전근개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저희가 치료 방법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주홍범 원장님과 함께 어깨 통증 비수술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깨가 좀 많이 불편했는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전근개 파열 치료 시에 이제 일단 봉합하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됐을 경우에 프룰로 치료라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환자들 만족도도 좋고 또 효과도 좋거든요. 그래서 프룰로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프룰로 주사 치료는 고농도 포도당을 이제 파열된 힘줄 부위에 주사를 하는 치료예요. 네. 그래서 뭐 포도당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알러지라든지 이런 뭐 부작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프룰로 주사 치료를 뼈 주사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 다 완전히 다른 치료고 스테로이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치료예요. 그다음에 힘줄 파열된 부위에 이제 주사액을 주입하는 치료라서 크게 뭐 불편한 뭐 소요 시간도 뭐 5분 이내로 짧게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힘줄 파열된 부위를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주사 바늘도 같이 초음파로 보면서 주사를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고농도 포도당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좀 찢어진 회전근개가 회복을 도와주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원리죠? 네, 일단 이제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를 하게 되면요, 일단 그 힘줄 파열 부위가 자극이 되게 돼요. 네. 자극이 되면서 경미한 염증을 일으키면서 혈관을 재생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줄 파열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힘줄은 사실 혈관이 많이 분포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육은 혈관이 많이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은 임신 이제 출산할 때 네. 근데 자궁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다시 꼬매놔도 다시 임신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건 이제 자궁은 거의 다 근육층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고 힘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지 않아서 파열이 되면은 그 파열된 부위에 뭐 재생인자라든지 뭐 이런 영양분들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파열이 계속 진행되고 낫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를 하면 그 조직에 혈관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약간의 염증을 일으키면서 콜라겐이 합성이 되면서 그다음에 재생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복합프롤로 주사 치료는 또 어떤 거죠? 네, 복합 프롤로 치료는 일단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뭐 성장인자라든지 재생인자가 좀 부족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단순히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힘줄이 잘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반 물질에는 그 재생인자라든지 재생이 필요한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반
물질 추출물을 같이 주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어의 정자에서 추출한 PDRN이라는 그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DNA 주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물질을 같이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제 추출한 콜라겐을 힘줄팔 부위에다가 주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동종 콜라겐 이식술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런 것들도 같이 프로 치료랑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해주면 재생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농도 포도당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해서 치료하는 게 복합 프롤로 주사 치료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프로 치료로 어깨 통증이 좋아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중에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너무 심해서 수술까지 권유를 받으신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가 직접 치료했던 사례인데 네. 원래 힘줄은 되게 치밀한 조직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음파가 반사가 돼서 하얗게 보여야 돼요. 근데 저기 회전근개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냥 꺼멓게 그냥 검게 물만 보이네요. 물만 차 있는 상태였는데 복합 프롤로 치료를 하고 나서 저렇게 힘줄이 재생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후 달라진 모습 비교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롤로 주사 치료는 다양한 어깨 질환의 치료법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홍범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아픈 어깨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거나 힘든 분들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우리 주홍범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요. 직접 전화 연결하지 않고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영업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팔을 못 올린다라고 증상을 설명해 주셨고 파스 좀 붙여보셨고 찜질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적극적인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예. 일단은 사실 이제 뭐 어깨 통증은 사실 뭐 특별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그냥 근육통에 의해서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파스나 찜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시다면 네. 진찰을 좀 받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깨가 언제 아픈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실 때 아픈 건지 이런 것들을 네. 좀 잘 진료실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일단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부위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건지 파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사를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십니다. 어깨 통증으로 옷을 입거나 빗질을 하기가 힘듭니다.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드신 것 같고요. 최근에 치료는 아직 받아보신 적이 없다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치료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죠? 예, 일상에 좀 많은 불편함이 네.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뭐 이 정도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제가 뭐 어떤 질환이다 맞아요.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깨 통증이 그냥 통증만 있느냐 또는 어떤 그 생활에 불편감을 주느냐 또는 그게 뭐 어떤 동작의 어떤 그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질환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옷을 입거나 빗질을 하기 힘들다면은 사실 어깨를 이렇게 올릴 때 뭔가 통증이 생긴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점액낭염도 의심해 볼 수 있고 충돌 증후군도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오십견도 뭐 의심해 볼 수 있고 보통 네. 대다수의 어깨 질환이 50대부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쵸. 뭐 50대라고 해서 다 50개는 아니고 음. 그래서 이분도 좀 진찰을 좀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분도 혹시 그럼 집에서 아까 알려주신 그 동작 있잖아요. 빈깡 네네네. 띄우기 이런 동작으로 한번 이렇게 뭐 검사를 스스로 자가 진단이 되나요? 자가 진단하면은 좋죠. 예. 아, 자가 진단하면 좋고 이제 근데
이 빈깡통 검사가 이렇게 해서 30일 네. 동안 모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느냐인데 네. 근데 또 오십견 환자분들은 아예 이 동작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동작도 힘들다면 50견일 가능성이 좀 오십견은 네, 많다라고도? 이 빈 깡통 동작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들어올리는 게 힘든 들어 올리는 것도 그렇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씩 조금씩 다 음. 제한이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전문적인 병원에서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주셨고요. 다음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직장인이시고 운동 후에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뻐근한 통증이 있고요. 체외 충격파 치료를 최근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일단 치료를 좀 받으셨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체외 충격파 치료는 굉장히 좋은 치료고 또 이제 어깨 질환에도 굉장히 많이 응용하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 팔이 잘 안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보통은 이제 충돌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긴 한데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도 사실 뭐 초음파 검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근데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했는데 또 통증이 호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악화가 된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담을 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인데요. 건강 매거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삶을 짓누르는 어깨 통증의 원인 살펴봤고요. 치료법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질환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었고요. 이번에 살펴볼 질환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살펴볼 질환은 충돌 증후군이라는 네. 질환인데요. 사실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과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과 뭐 닭과 달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충돌 증후군은 이제 회전근개가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동안에 견봉이라는 다른 그 주변 구조물들이랑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회전근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를 움직이면서도 그다음에 팔을 이제 몸통 쪽으로 딱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버리면 이게 움직일 때마다 되게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돼요. 불안정하게 움직이면 주변 구조물들이랑 더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또 이제 회전근개가 그 견봉 사이에 끼이게 되고 그럼 또 파열이 생기게 되고 아.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충돌 증후군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닭과 달걀의 관계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좁은 틈 사이로 회전근개 힘줄이 끼게 되면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들러 올릴 때 여기까지는 괜찮다가 어느 각도 이상에서 아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이것은 우리가 초음파로 다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CT, 엑스레이, MRI 같은 경우는 정자세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초음파는 이 프로브를 이렇게 갖다 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아. 움직임을 움직이면서. 보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초음파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초음파로 진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초음파로 본 모습이 좀 궁금해집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자, 어깨. 이 환자 이 사진은 이제 충돌 증후군이 있으신 환자의 이제 초음파 사진인데요. 처음에 이제 왼쪽 이제 윗 사진을 보시면은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는 이제 괜찮다가 어깨를 점점 이렇게 외전이라고 하거든요. 팔을 네. 벌리는 동작을 이렇게 외전 동작을 취했을 때 이 회전근개 힘줄이 견봉 아래에서 이렇게 끼면서 점액낭이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오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초음파로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이죠. 네. 비전문가인 저희가 보기에는 초음파 사진으로 잘 모르겠네요. 좀 헷갈리긴 네. 하는데 어쨌든 이 초음파를 통해서 충돌 증후군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도 회전근개 파열처럼 비수술 치료가 좀 우선적으로 시도가 돼볼 만한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다른 동반 질환 없이 단순히 어깨가 움직일 때 주변 구조물들이랑 부딪혀서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휴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작업이라든지 운동을 할 때 좀 그 부분을 좀 교정을 해주면 그러면은 통증이 또 사라지고 또 금방 나을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네, 네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같이 치료를 해줘야 이 충돌 증후군이 같이 낫게 되고 그다음 이제 그 회전근개 힘줄과 그 견봉이라는 그 구조물 사이에 물주머니가 있는데 그걸 점액낭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점액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점액낭염이라고 하는데 점액낭염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되게 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점액낭염의 염증 치료도 같이 해주고 쉬면은 좀 낫다가 또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뭐 작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또 시작했을 때 다시 또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견갑골 운동을 재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깨 모형인데 네. 이게 이제 이쪽 왼쪽 어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드는 동작을 할 때 이 상완골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견갑골도 같은 움직임을 이렇게 하면서 이 충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뭐 사무직이나 뭐 이렇게 앉아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이 많이 굳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견갑골이 같이 안 움직여져요. 아.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충돌 증후군이 생기시는 분들은 견갑골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홍범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어깨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네, 70인데요. 네, 70세시고 지금 어떻게 좀 불편하시고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주홍범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지나간 12월 한 중순쯤인가 초쯤인가에 그 오른손 그 손바닥이 저림 상태로다가 그냥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거기서 여기 수족부를 보내갖고 수족부에서 신경과를 보내서 신경과에 가서 이렇게 뭐 손목에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검사를 하더니 이거 MRI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내가 좀 보류하고 약물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내가 그랬더니 약물은 치료해봐야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진단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어쨌든 약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치료를 그 처방전은 일주일 받았는데 네. 그거 약을 먹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그래고선 네네네. 병원에는 안 갔어요. 그리고 그냥 근데 요즘은 그래도 쭉 그냥 왔더니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밤에 잘 때 한 12시, 1시 그때쯤이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어깨보다는 이게 알통 나오는 쪽, 그 팔 구부러지는 쪽. 네네네. 거기가 그렇고 이제 손바닥이 이제 좀 저린 거.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깨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우리 상지, 그러니까 팔 쪽의 감각을 담당하는 그 신경이 목 디스크로 인해서 눌려가지고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뭐 어깨의 문제로 인해서 연관통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깨가 만약에 파열이 생겼는데 여기 팔꿈치까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까지 같이 아픈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목 디스크로 인해서 어깨랑 손까지 같이 아프신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래서 MRI를 찍고 목 디스크에 대한 어떤 치료를 좀 하셔야 그래야 이제 좀 더 뭔가 좀 증상의 호전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의뢰해 주신 분이 계셔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분은 60대 남성분이시고요. 테니스를 치다가 어깨를 다친 뒤로 팔을 높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전화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통증 주사를 2회 맞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또 정확하게 스테로이드 아닌지도 저희가 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보통의 통증 주사라고 하면 어떤 주사죠, 원장님? 통증 주사는 우리가 보통 신경차단술이라는 네. 주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염증을 없애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는데요. 네네. 보통 보면은 이제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는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에 국소마취제를 주사를 해서 좀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네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염증이 있는 부분에다 주사를 해서 염증을 없애는 치료인데요. 일단 테니스를 치다가 어깨를 다쳤다는 건 그런 이제 이런 증상의 원인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깨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어깨 높이 이렇게 들게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충돌을 이렇게 유발하는 동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또는 점액낭염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은데 네. 어깨 질환은 사실 뭐 다른 부위와는 달리 초음파 검사로 되게 쉽게 진료실에서 빨리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주사를 맞으셨음에도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신다면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초음파 검사 꼭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알아봤고 충돌 증후군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이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석회화 건염인데요. 석회화 건염 환자분들은 사실 진료실에 들어올 때 거의 좀 티가 나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네. 어깨를 이렇게 감싸지고 이렇게 해서 오시거든요. 아. 이 동작이 뭐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게 이제 증상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극이 되는 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이 방어 기제인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네네. 게. 예, 그리고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겪었던 모든 통증 중에 가장 심한 통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통증이 심한 질환인데요. 석회성 건염도 마찬가지로 회전근개 힘줄에 석회가 끼는 거예요. 예,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이제 석회가 이렇게 끼었다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는 석회도 있고 또는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는 석회도 있어요. 그 이제 석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뭐 칼슘이냐 아니면 칼슘이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석회성 건염이라는 거는요. 사실 우리 몸에 힘줄에 석회가 사실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생 동안에 절반의 여성분들에서 한 번씩은 석회가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네. 그 절반의 여성분들이 다 어깨가 다 아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석회가 생성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문제는 석회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상 조직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흡수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통증을 많이 유발하면서 이제 염증이랑 통증을 유발하는 분들이 있고 또는 아닌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석회성 건염이 생기게 되면 이제 염증이 발생했으니까 건염이겠죠. 그래서 이게 생기게 되면 밤에 주무실 때 이제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까 회전근개 파열은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 팔을 들 때 주로 그렇죠.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은 회전근개라는 그 조직 자체가 그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쓰는 조직이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제 석회가 그냥 우리 몸에 여기 회전근개 힘줄에 쌓인 석회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겠네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밤에 주무실 때도 통증이 많이 생긴다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콕콕 쑤시거나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그러니까 이제 신경통도 같이 동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석회가 염증을 일으킬 때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서 또 염증이 또 어떨 때는 안 일으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통증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기도 하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누워서 아프시기도 한 게 바로 네. 석회성 건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그냥 둬도 되는 건지 뭐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나요? 아니면은? 네, 석회성 건염 이제 회전근개 힘줄의 석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그 이제 염증이 심할 때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다른 검사를 받는 동안에 어떤 뭐 석회가 이제 발견이 됐다. 하지만 그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고 있는 석회는 아니다. 그러면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석회라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석회를 뭐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이게 저절로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흡수가 더 빨리 되도록 그걸 이제 자극을 하고 유도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환자분의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게 바로 석회성 건염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석회가 있으면 이게 체외 충격파로 이렇게 깨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체외 충격파는 돌을 깨는 치료가 아니에요.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그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 쓰는 체외 충격파는 그게 돌 깨는 치료가 맞거든요. 치료가 맞는데 근데 우리 힘줄에 생긴 석회는 체외 충격파는 그냥 저절로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 석회성 건염에 체외 충격파를 치료받고 더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염증이 심할 때는 체외 충격파 치료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치료를 해도 이 석회가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 할 때는 석회를 이렇게 관절경으로 제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주사기로 이렇게 빨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회성 건염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점액낭염 다른 질환과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반된 질환을 치료해 주셔야 이 증상이 빨리 좋아집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석회화 건염의 치료법들 저희가 다양하게 살펴봤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질환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흔한 게 오십견
50견이에요. 50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이름 자체도 사실 병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역시 건강 프로그램 MC답습니다. 그럼요. 예. 오십견이 워낙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유명한 또 질환이고 해서 네. 50살 정도 되셔서 이제 어깨 아프시면 저 오십견이에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십견은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불리는 이제 이 병명이고 네네. 사실 정식 명칭은 동결견, 그러니까 음. 어깨가 이게 꽝꽝 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굳어 있다 해서 아. 동결견이 정식 명칭이고 더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그러니까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에 이제 유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통계를 보시면 여기 그림과 같이 그 통계를 보시면 50세에 또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요즘은 고령화 때문에 오십견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군요. 일단 뭐 어깨가 굳어버리고 또 아플 경우에 이제 또 일상이 굉장히 불편해질 텐데 그냥 두면 또 저절로 낫기도 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오십견은 순수한 오십견은 저절로 낫는 질환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순수한 오십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제 이 오십견이라는 게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림을 보시면은 정상 어깨는 요 관절낭이 요거는 이제 회전근개를 걷어낸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관절낭이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네. 오십견은 뭐냐면 이 관절낭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유착이 되고 섬유화가 되고. 네. 예. 근데 다른 동반 질환 없이 이게 뭐 아무 원인도 없이 이게 그냥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낫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이 오십견의 병의 경과를 나타낸 건데 네. 가로가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근데 처음에 통증이 시작되다가 통증이 조금 줄어들 무렵에 어깨가 더 굳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생활이 불편하면 오히려 더 통증이 줄어들고 나서 더 심해지는데 이게 완전히 아무런 치료를 안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언제 이렇게 딱 없어지냐면 여기 24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이걸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빨리 하면 이건 빨리 낫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발병된 지 뭐 한 몇 달, 뭐 한 서너 달의 치료를 받으면 한두 달 내에 낫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굳이 어, 저절로 참으면서. 낫는 질환이라고 예. 해서 뭐 어떤 치료도 안 받고 계시면 2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십견은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순수한 오십견이 있고 또는 아까 그 관절을 안 움직이면은 관절이 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안 쓰게 돼서 또 굳어버리는, 그래서 네. 2차성 오십견이 있거든요. 2차성 오십견인 경우에는 그 원래 원인이 되었던 질환을 치료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깨 관절이 막 이렇게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우리 어깨 관절의 그 볼륨이 한 10에서 15cc 정도 되는데 오십견이 생기면 5에서 6cc 정도로 되게 이게 관절이 쪼그라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안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바늘을 넣어서 생리식염수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관절을 빵빵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수압팽창술이고 네. 브리즈망은 뭐냐면 이게 인위적 관절 가동술이라고 하는 건데 환자분을 좀 마취를 시켜놓고 억지로 이렇게 치료사나 아니면 의사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네. 그러면은 막 두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유착된 부분을 인위적으로 뜯어버리는 네, 그런 치료가 되겠고 회전근개 그러니까 오십견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관절낭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늘려보겠다 하는 것보다는 남이 늘려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보수치료도 도움이 되고 자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면 더 빨리 낫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십견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조홍보 원장님과 어깨 통증 비수술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십견에서 빨리 벗어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비수술적인 치료법 중에서 좀 몇 가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팽창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름 그대로 수압으로서 그 쪼그라져 있는 관절낭을 팽창시키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바늘을 관절낭 안으로 집어넣어서 생리식염수를 20cc 내지 30cc, 그러니까
원래는 15에서 20cc인데 그게 이제 5, 6cc로 되게 좁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예, 벌리는 거고 이렇게 수압을 팽창시켜 놓으면 환자분들의 관절 가동 범위가 그 자리에서 바로 늘어나게 되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시술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브리즈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브리즈망은 이제 어깨를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그렇죠. 환자분을 이제 마취를 시킨 다음에 아. 되게 숙련된 의사가 이렇게 관절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늘리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마취를 하고 하는 거라서 환자분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게 되면 골절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숙련된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이제 뭐 자가 스트레칭도 도움이 좀 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네. 방법들이 있죠? 일단은 핵심은 뭐냐면 이제 환자분이 저 스트레칭 되게 열심히 했어요. 50개 환자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세요. 그 불편한 그 동작. 네. 근데 관절낭이 유착이 된 거를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해서 이완시키는 거라서 내가 내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뭐 문지방이라든지 이런 잡고. 잡고 그래서 내 몸통의 힘을 사용해서 어깨를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쪽 어깨는 힘을 주지 않고 네.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키는 거죠. 또는 내가 이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다른 편 어깨를 사용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누워서도 네, 그렇게, 예. 누워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수건 이제 어느 정도 관절 가동 범위가 확보가 되면 이렇게 수건 스트레칭을 제가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지금 환자분이 오른쪽이 어깨에 관절 이제 그 오십견이 생겼다 하면은 오른쪽 어깨는 힘을 빼고 왼쪽 손으로 이렇게 수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팔이 끌어올라가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반대편 이제 좌우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왼쪽 어깨로 이렇게 수건을 내려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가 스트레칭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끝으로 이제 어깨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깨 질환이라는 거는 사실 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회전근개 관련 질환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오십견은 회전근개랑 전혀 관련이 없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네, 일단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치료는 완전히 다른 치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또 적합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이제 그래야 이제 환자가 빨리 나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힘줄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 있는 곳에는 염증 주사를 놔서 좀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파열된 부위에는 증식 치료 그러니까 프로 치료를 통해서 힘줄 회복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절로 낫는 질환이긴 합니다만 워낙 그게 저절로 낫기까지는 2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나 큰 불편감을 감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 치료하면 빨리 낫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빨리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어깨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홍범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